지난 시간까지 해서 쭉 이제 그 격의 의미를 살펴보고 말 그대로 그 자평린전 그 기준의 틀의 이제 격을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그 궁위에 따른 기륭, 희귀, 그렇죠?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구분도 하고, 그러니까 격의 뭐 성패, 그 사길신, 사정격.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격이 나온다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연월일 시가 있잖아요. 사주고 팔자니까. 그러면 크게 보면 일간인 나는 팔자 전체를 주관하고 컨트롤하고 어떤 그 리딩하는 주제자가 되는 거고 그 나의 관련성이나 관계성의 어떤 처음의 시초에 그러니까 첫 단추의 관련성, 연관성을 따지는 것이 월지라 그랬죠. 월지. 근데 월지는 연월의 메커니즘하고 연관이 있고 일간은 어떻게 보면 일하고 시 쪽으로 해서 분류 구분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요즘의 명리에서는 이거를 어떤 사회적이거나 이렇게 어떤 직업이나 어떤 그 진로적인 이런 성향으로 많이 보고 이쪽은 이건 거의 굳어져인 관법입니다. 개인적인 자기의 어떤 취향적인 지향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발현되고 내재되어 있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죠. 근데 요 관계성을 가지고 월지는 일간이 뭔가 이 팔자를 짊어지고 끌고 나가는 어떤 그 첫 번째 시작점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회적인 영역이 있고 영역에 있고 부모의 영역이고 부모 형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직장이나 어떤 직업이나 하는 이런 거와 연관하고 유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크게 보면 천간의 자리가 있고 이게 이제 지지의 자리가 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만 천간은 이렇게 그 드러나는 자리죠. 드러나는 자리고 이렇게 뭔가 동하는 자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흔히 이렇게 기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의 영역, 또 어떤 상의 영역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천성상 제지성역 이거 주역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뭔가 하늘에서 이런 상을 들이우면 땅에서 그 상이 현상화되는 이렇게 그 실체화되는 질의 모습, 어떤 그 물질이라고 하죠, 그렇죠? 유형, 그러니까 무형, 유형 이런 형상,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팔자의 전체 이제 구성을 이뤄내는데, 어쨌든 천간은 이렇게 드러나는 자리고 동하는 자리고 지지는 이렇게 이제 정해 있는 그런 자리인데, 지지는 유형이고 현실이고 어떤 바탕이고 환경이고 펀더멘탈이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지지에 있는, 왜냐하면 월지는 월주의 지니까 이 지지에 있는 글자, 그러니까 사생지, 사왕지, 사묘고지 12글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글자 그 자체로도 그러니까 그 글자의 자의 뜻으로도 의미가 있고, 예를 들어 자에서부터 해까지의 의미가 있고, 또 그 지지 내에 내장되어 있는 지장간은 이렇게 그 땅 속에 묻혀 있는 씨앗과도 같은 거거든요. 이 안에 있는 인자들이 주변의 여건이나 환경에 작용을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이게 발현되고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연지, 월지 다 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월지라고 하는 자리는 격이, 그렇죠? 격. 그러니까 격은 그냥 외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어떠한 그 외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삶의 지향점을 가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글자 자체로도 존재를 하고 그 지장간 내에 그 인자들을 각각의 그런 그 관련성, 관계성에 따라서 기미들, 인자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가 대운이나 세운까지는 작용력이 조금 덜합니다. 근데 대운은 크게 10년을 작용하기 때문에 월지 지장간에 있는 에너지들이 대운에서 만날 때는 더 팔자가 강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정을 나누고 이쪽이 동적인 영역이고 정적인 영역이고 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 연월일시 중에서도 월지는 이런 그 격의 그 틀에 관련하는 작용력을 하기 때문에 특히 월지가 반응하는 이런 대운에서는 큰 그 인생의 변곡점이나 전환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다른 때보다도 강하게 일어날 수 있고 특히 연, 월, 시지에서 뭔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천간으로 드러나는 연관성, 작용력을 갖는 그런 때보다도 훨씬 영향력이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월지에 만약에 간목일간인데 6월이다. 그러면 이게 정관격이잖아요, 그렇죠? 정관격. 그러니까 간목은 시작하고 올라가고 1등 되려고 하고 뭔가의 자기의 어떤 그 영역을 구축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의미, 그렇죠? 이런 의미가 많아요. 많은데 유라고 하는 거는 지지에서 보면 임묘진, 사오미, 그렇죠? 생하고 장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신유, 그러니까 처음 수렴의 어떤 그 시작점을 이루는 신이라고 하는 시간 공간대를 지나서 그게 더 이렇게 이게 딱 안에까지도 이렇게 그 고착화되고 고형화되고 이렇게 형성화된 그런 에너지가 유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6월에서 보면 간목에서 보면 유라고 하는 이런 시공의 환경이 만나져 가지고 이거를 정관격이다 이렇게 이룬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 일간을 포함한 나머지들은 이게 다 이게 뭐가 되냐면 궁의 위치가 되는 거죠. 연간, 연지, 예? 월간, 월지, 그렇죠? 이게 궁의 위치가 되는 거고 여기에 이러한 십성의 의미를 부여를 하면 이게 궁성이 되는 거예요. 궁성. 그러니까 각 궁과 성 또 이 궁의 위치로만 궁의 위치 이 어떤 이 로케이션만 따지는 것은 그냥 궁위가 되는 거고. 그래서 궁위도 전 시간에 배웠듯이 예를 들어서 연간, 월간, 시간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나머지 지지에 연월일시가 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지에 이렇게 현실적으로 정하고 있는 에너지가 천간으로 투간된단 말이죠. 궁위로. 예를 들어서 요 유금이 아예 투간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렇죠? 유금이라고 하는 원래 정관격인데 투간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연간으로 투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신유월로 투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시간이 되면 이게 신미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투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격을 살핀다라는 거는 아웃라인을 살피는 거고 또 지지에 있는 에너지가 없을 때하고 그러니까 투간이 안 됐을 때하고 투간이 됐을 때하고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같은 정관격인데 그냥 투간이 안 된 상태에서 인성이나 아니면 재성이나 이러한 연관성을 가져도 그거는 성격이 되는 명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중의 신금이 천간으로 투간이 됐을 때는 그런 정관적인 성향이나 직업적인 지향점이나 추구하는 바가 어떻다? 또 그 사람한테 쓰여지는 감투의 어떤
그 작용력이나 이런 것이 어떻다? 더 뚜렷해진다라는 거지. 예, 그런 데에서 어떤 구분점을 삼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의 간목이 연간에 신이 있거나 신유로 놓여도 정관격은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세분화된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위치가 또 궁위니까 그렇죠? 위치가 예를 들어 6월인데 뭐 여기서 개유월이고 연간에 신으로 투관이 됐다. 아니면 월간에 신으로 투관이 됐다. 아니면 이렇게 그쵸? 이렇게 시간의 신미로 투관이 됐다라고 하면 여기다 그대로 부여를 하면 돼. 시간의 흐름은 우리들의 삶의 흐름은 연월에서 일시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궁의 위치로 보면 연월은 사회 환경,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조상, 부모 환경, 그렇죠? 부모 형제 환경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일시는 나의 환경, 내 배우자의 환경, 내 말년의 환경, 아니면 어때요? 내 자식의 환경 이런 부분들이 크게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이 유중의 신금이 투관이 됐는데 연월로 투관이 됐다라고 하면 연월 중에서도 월간으로 투관이 되어 있으면 직업적인 성향이나 간목일간이 신금이라고 하는 신금은 뭐예요? 딱 안정되고 고정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기형을 뚜렷하게 이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물론 이거 이제 우리 청간론에서는 간목의 양목에게는 이렇게 뭐 경금의 칠사를 만나서 동량목이 되어지는 물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다듬어져 가지고 동량이 될 수 있는 흔목 위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신을 만나면 뭐 골룡피상 이렇게 피곤한 용이 신금의 극을 만나 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뭔가 이렇게 제대로 어떤 제가 안 되는 통제가 제대로 안 되니까 영양 차이가 있다라는 간목하고 신금하고 근데 십성으로 보면 그대로 정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금같이 뭔가 이렇게 이렇게 큰 대들보 작용 같은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뭔가 신금으로서 간목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그러한 부분에 맞는 그게 정관인 거예요. 이게 평관인 거 그렇죠? 평관은 더 이렇게 불규칙적이고 부정규적이고 뭔가 정해지지 않지만 뭔가 이렇게 더 폭넓고 넓게 크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관은 그 포지셔닝이 뚜렷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쓴다라는 거지. 그런 형태로. 그런데 그게 이 월간에 놓여 있으면 어때요? 이 월지하고 가깝잖아요, 그렇죠? 월지가 그대로 투관된 공간이라는 거죠, 위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직업적인 성향이나 어떤 진로적인 성향이 가장 뚜렷한 거예요. 뚜렷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어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작용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연간으로 투관이 있다라고 하면 연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펼쳐지는 구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주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이 부분을 그냥 조상자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문이라국도 얘기를 했어요. 나 이전에 형성된,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형성된 그 어떤 바탕. 그런데 어때요? 그러니까 이 국가 같은 거지. 만약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내가 대한민국 사람의 일원으로 태어난 거하고 저 제3세계의 어떤 힘든 아프리카 같은 데 태어난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이게 어떤 조상이고 가문의 영역이기 때문에 멀지만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거야. 내 기반이 되고 바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신금은 약간 공의 영역인 거지. 그러니까 요 신유보다도 이렇게 조금 응집력이나 타겟팅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어때요? 더 멀리 크게 쓰일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은 모호한 형상이 있지만 같은 신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적으로는 머니까 예전에는 고향 뭐 이렇게 어떤 이 바운다리의 영역이 좀 좁고 제한적이었는데 요즘 같으면은 이게 이제 해외 같은 것도 되는 거예요. 해외. 그리고 이건 국가 자리니까 그죠? 국가 자리니까
옛날에는 다 정관을 쓰면 거의 공직에 종사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요즘은 이런 자리에 있으면, 그러니까 청관이 있으면 다 드러나는 자리니까 누구나 인지하고 볼 수 있는 자리. 예. 그런데 이렇게 연간에 있으면 뭔가 이렇게 국가 공직에 준하는 자리. 아니면 멀리 있으니까 요즘 같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금하고 화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 같은 정관인데도 거기다 그대로 붙이면 되는 거예요. 정밀하고 세세한 현침의 글자들이니까 뭔가 이런 반도체 기업 같은 이렇게 외국의 그런 관련성이 작용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이 공공의 영역에 국가사회 자리에서 자리매김한 포지셔닝한 그러한 과안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띈다라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어때요? 내가 먼저 만나는 것. 만약에 이 갑일간이 여명이라고 하면 이 신금은 직장이나 내 어떤 이런 직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그대로 이성이나 배우자 인연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인연하고 맺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이렇게 와서 먼저 만난다예요. 먼저 만난다. 근데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니까 어때요? 이러한 그 일간이 이 신금과의 어떤 그 연관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주변의 변수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빨리 만나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다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일주, 일간, 일지하고 이렇게 먼저 만나는 에너지다라고 떨어져 있듯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듯이, 떨어져 있기가 쉬운데, 그게 어떠한 작용력이나 접점을 잘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요 시간의 신금은, 예를 들어 갑술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갑일간인데, 그죠? 그러면, 유중에 신금에서도 올라가고 술 중에 신금도 올라간 거겠지. 예.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하더라도 요거는 다분히 개인적인 영역이고 좀 나중의 영역이고 말년의 영역이고 그렇죠? 궁성적으로 보더라도 자식의 궁이고. 그러니까 뭔가 내 인생 후반생에 뭔가의 내 영역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에너지가 강한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좀 집약이 돼 있고 압축이 돼 있고 이렇게 포커싱은 돼 있지만 쓰임은 글자의 쓰임은 이 자리나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 어때요? 좀 좁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정적이고 좁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요 월지에서 청간으로 이제 투간되는 글자라 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가 따져보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런 궁 위에 따라서 선 후의 기륭을 따질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위치에 따라서 관의 경중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작용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다? 살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정관 하나만 대입을 해서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여기다 성의 입장을 놓고 보면, 이게 지금 정관이니까, 그죠? 정관이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자식 성분이 되는 거고, 그죠? 자식 성분이 되는 거고, 여자 같으면 배우자 성분이 되잖아요. 관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 성을 넣고, 이렇게 그 복합적으로 해석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제 궁성의 작용력, 이런 걸 따지는 건데, 이거 우리 명리 기초할 때 다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흔히 그 육친을 가지고 이렇게 십신을 논하는데 결국은 요 궁과의 그러한 이 작용력을 잘 살펴야 되는데 먼저 살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궁에 놓여 있는 모습을 먼저 살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성으로 간목일간이 예를 들어 신금이라고 하는 정관, 관성, 경금이라고 하는 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무관의 사주는 배우자를 못 만나는 거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일지의 자리가 아주 유정하면서도 긍정적인 작용이나 역할을 하는 경우는 그 모습이 그대로가 어때요? 그대로가 이렇게 이런
배우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팔자를 이렇게 감명을 하다 보면 그 동일 시간에 팔자를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거 실전할 때 남명으로 한번 이렇게 풀어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남자 명자가 뭐였냐면 지방에서 한 3천억대 되는 집안에 그 외동, 그러니까 그 형제 자매, 그러니까 누나들은 있는데 외동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공부를 하고 학창 시절에도 아주 온갖 부는 다 누리면서 그 뭐 한때는 그 차를 7대 갖고 다녔대. 그런데 이제 중년에 사업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안 된 거예요. 몇 번 하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결핍이나 어려운 걸 모르고 자랐으니까 그러면서 지금은 뭐 하고 있냐면 부친이 물려준 그 학교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발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명 되시는 분은 뭐 하냐면 여명 되시는 분은 뭐 하냐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그러면서도 자기 사업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두 경우를 남자 여자 제가 그냥 아웃라인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어때요? 일반적인 삶은 아닌 거예요. 그냥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뭔가 그래도 이렇든 저렇든 물론 여기서 운이 작용을 하죠. 운이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그냥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시간에 있는 병화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격으로 보면 기토일간이 그렇죠. 신월이니까 이 상관격이잖아요, 그렇죠. 상관이니까 우리가 배운 걸로 따지면 흉신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신중에 있는 임수가 이렇게 투간이 돼서 제격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흉신격이 길신격으로 변하게 된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올라가려면 여기서 해중에서도 올라갈 수가 있고 해월의 기토여도 임수도 되고 그러니까 임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해중의 임수에도 올라갈 수 있고 뭐 해월이 돼서 간목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여기는 신중에 임수가 올라가서 그렇죠. 임수가 올라가서 이렇게 연주의 정관 관성을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관성을 이렇게 간여지동으로 보고 시가 또 인시가 돼가지고 그렇죠. 인시가 돼가지고 인중의 병화가 장생받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요 관성하고 재성하고 인성이 천간에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연주 자리에 떴잖아요, 그렇죠. 연주 자리 떴고 이 인은 여기에서 올라갔지만 여기서도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지의 인에서도 올라가고 여기에서도 올라가고 이 일간이라고 하는 또 결국은 크게 이 안에 있는 글자들을 어때요? 밖에서 관인이 다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은 끝까지 명예를 존중하는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명이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쉬운데 그거를 이루어 나가는 방편은 이렇게 재관인 중에서도 요 정인이라고 하는 이게 정인편인도 골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다음 시간이 되면 정묘시가 되는데 그래도 이 묘시보다는 인시가 왜냐하면 이게 정인이고 정인이라는 거는 정인의 모습이 기토가 병화의 모습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높게 크게 이렇게 쓰는 왜냐하면 정화를 다는 순간에 이게 좀 편인이고 특수자격이 되고 지엽적이고 목적지향적이 이러기가 쉽거든요. 근데 기토가 병화를 봤을 때는 훨씬 쓰임이 더 크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런 게 성격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격을 공부한다라는 게 격의 그 틀을 보는 거지. 틀을 보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이 직업적인 성취나 사회적인 성취는 좋은데 운도 좋죠. 예를 들어서 자해술 유신미, 미, 오, 사, 진, 묘인축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목화운으로 오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남명 같으면
신이니까 신, 유술, 해자축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해자축을 보면 안 돼.